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대단원 1단원, 문제를 해결하는 힘, 소단원 1,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읽기 단원에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란 무엇이며 그 능동적인 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배경 지식, 그리고 글 속에 나타난 정보들을 활용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고 또 배경 지식을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가고 있었죠. 자, 오늘은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 부분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서 역시 능동적으로 읽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의 서론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요.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플라스틱이 잘 썩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편리하긴 하지만 동시에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글을 열고 있었습니다. 본론 부분에서는 먼저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어려운 까닭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수거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해서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는 채 버려진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재활용이 되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만 만들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됐고요. 재활용률이 높은 페트병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되지는 못하고 화학솜이나 노끈으로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거되지 않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아무 곳에나 묻혀 있거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라는 내용도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아무렇게나 버려진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엘버트로스, 붉은 바다 거북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잘못 섭취해서 죽게 되는 사례들을 봤었고 또 국내에서 뱃머리 돌고래가 역시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잘못 먹고 영양실조로 죽은 사례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게다가 동물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또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생선의 몸속이나 싱싱한 굴 이런 것들에도 유입이 돼서 결국 인간의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즉 인간의 건강까지도 위협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본론의 중심 내용은 분해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이 동물과 인간에게 해를 끼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1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이 글의 결론 부분이 시작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질 시대에 만들어진 석유는 지구가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낸 소중한 자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수백 년 동안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자, 이 부분. 하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석유를 겨우 10분가량 사용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즉, 소중한 자원인 석유를 이용해 만든 플라스틱이 너무 쉽게 쓰이고 버려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느냐? 길바닥에 나뒹구는 쓰레기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로, 매립장에 가득 쌓인 쓰레기로 말이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처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고 이 지구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서론에서 언급한
잘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처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해서 플라스틱을 이렇게 편하게 쓰고 쉽게 버려도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플라스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기는 어렵겠지만 줄일 수 있다면 줄여보자. 특히 짧은 시간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선택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황색 물결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쓴이의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자 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과연 이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이 글의 의미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한다면 능동적 읽기가 완성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결론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자는 글쓴이의 주장이 제시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플라스틱은 썩지 않는 쓰레기로 남아 동물, 관광산업, 선박, 사람 등의 다양한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본론 부분에다가 각종 사례를 제시하면서 근거로 내세웠고 이를 통해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느냐?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더더욱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의 갈래는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설문이라고도 하죠. 주장을 하다 보니 당연히 성격은 설득적이고 논리적이며 비판적입니다. 소재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되겠고요. 주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특징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이제 교과서 18페이지로 넘어가서 학습활동 이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빈칸을 채우면서 플라스틱의 특성을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플라스틱이 쓰이는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전자제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페트병, 요구르트병, 블록, 비닐, 봉지, 스티로폼, 함지, 정화조, 화학솜, 노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쓰이고 있었죠. 자, 이렇게 플라스틱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플라스틱의 장점이 서론 부분에 나와 있었죠. 어땠나요? 일단 가벼워. 그리고 모양을 변형하기가 쉬워요. 또한 다양한 빛깔로 만들기도 쉽고요. 마지막, 절연성이 뛰어났습니다. 총 4가지의 장점이 있었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빈칸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서론 부분에 나왔었는데요. 얼마나 걸린다고 하던가요? 그렇죠. 5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어떤 전문가들은 분해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말할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였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상당히 내용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까닭을 정리해 보면 먼저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재질별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용기류는 재활용이 되더라도 좀 품질이 낮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로만 활용될 수 있었고 재활용하더라도 원래 제품으로 다시 만들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어려운 까닭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피해를 준 사례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 사례가 소개가 됐었죠. 엘버트로스, 붉은 바다 거북이, 뱃머리 돌고래 이렇게 세 동물의 사례가 나왔었는데 엘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 그 사진을 미국의 사진작가가 공개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붉은 바다 거북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입었었나요? 그렇죠. 플라스틱 조각과 비닐, 풍선 등의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서 삼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거나 화학물질이 몸에 쌓여서 이상행동을 보이고 껍질이 약한 알을 낳거나 죽게 되는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뱃머리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례였나요? 그렇죠. 비닐과 끈뭉치를 먹고 다른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죽은 사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9페이지로 넘어와서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에 따라 이 글에 사용된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추론해 봐야 하는 문장은 그것이 소탐 대시라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 봐야 하는데 자, 첫 번째 단계를 볼게요. 이 문장에서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과 소탐 대실의 뜻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은 앞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었고 소탐 대실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것이 가리키는 내용이 앞의 내용과 연관을 지었을 때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플라스틱 제품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행위, 버리는 것을 그것의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소탐 대실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사자성어였나요? 그렇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이 문장과 관련된 정보인 다음 내용을 이 글에서 찾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피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쵸. 새, 바다, 거북, 돌고래와 같은 동물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고요. 또한 뭐를 해쳐서 어떤 피해를 주고 있었나요? 인간에게. 그렇죠. 자연경관을 해쳐서 관광산업에도 피해를 주고 있었고요. 또한 프로펠러 같은 거에 플라스틱이 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나는 것. 어떤 게 있었죠? 네, 맞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가 생선이나 싱싱한 굴에 유입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생선이나 굴 같은 것, 즉 인간의 음식에 유입이 돼서 결국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되는 문제도 있었죠.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은 동물에 유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결국 우리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라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피해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 1번과 2번의 답을 단서로 하여 그것이 소탐 대실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답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답은 소탐 대실의 뜻에서 작은 것을 탐하다가 라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편하게 쓰고 쉽게 버리는 행태를 의미하는 거고 큰 것을 잃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잃는 것과 같은 거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과 사람의 건강이 위협받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간다? 고스란히 인간에게
더 크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답으로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글쓴이는 이 문장의 앞부분에서 주로 플라스틱의 장점을 얘기했지만 이 문장의 뒷부분부터는 주로 플라스틱이 주는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를 보아 이 문장은 우리가 편하게 쓰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문장을 전체적인 내용과 연결을 지어서 두 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교과서에 필기해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과서 20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었던 배경 지식을 말해보자. 일단 우리 그 교과서 읽을 때 먼저 15페이지에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인터넷 백과사전 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런 글을 읽고 나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다 보니 훨씬 이해가 수월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민간 자연보호 단체인 세계자연기금의 누리집을 둘러보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배경 지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 글을 읽었는지를 얘기해 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와서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중심 내용을 요약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먼저 이 글의 서론 부분에서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고요. 본론 첫 번째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로 있었냐면, 그렇죠.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실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었고, 본론 두 번째에서는 플라스틱이 동물에게 해를 끼친 사례들이 나왔었고요. 마지막 본론 세 번째에서는 동물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우리 인간에게 해를 끼친 사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본론의 내용들을 통해서, 본론의 근거들을 통해서 글쓴이는 어떤 결론을 말하고 싶었느냐? 바로 어떻게 하자? 그렇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라는 글쓴이의 주장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로 넘어와서 문제 5번을 볼게요.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글쓴이의 주장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선택하지 말자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나눠서 한번 그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이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시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역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예시 답안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 이유는 이미 교과서에 채워져 있듯이 플라스틱이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도 있겠고요. 또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지구의 환경을 오염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 이유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물건이 많아 쉽게 줄이기 힘들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장점이 많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물질이 있으면 줄일 수도 있겠는데 딱히 그럴 만한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실현 가능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도 이미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조금은 늦은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역시 능동적 읽기 태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 21페이지 쏙쏙 개념 정리를 함께 읽으면서 이번 단원의 핵심 포인트였던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의 읽기의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는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느냐? 때로 모르는 단어를 만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모호한 문장을 만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제나 중심 생각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아 이를 추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글쓴이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하면서 읽기도 해야 한다. 따라서 읽기 과정은 글을 읽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할 때에는 글에 나타난 정보를 단서로 독자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플라스틱은 전혀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글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각주를 참고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었고요. 문장의 의미가 모호한 것은 앞뒤 문맥과 전체 글의 내용을 조합해 봤을 때 이 글의 문장, 이 문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추론해 보기도 했고요. 또한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판단해 보는 활동까지 모두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란 이렇게 인지적 문제를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활동을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본문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적용학습에 또 한편의 새로운 글이 실려 있거든요. 제목은 바로 항아리 냉장고를 아시나요?입니다. 이 글을 또 한번 모르는 단어는 찾아가면서 읽어보고 또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서 또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능동적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